그릿,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앤젤라 더크워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천재의 정의를 아무 노력 없이 위대한 업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될 때까지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아름다운 문체와 풍성한 사례 그리고 엄밀한 데이터로 구성된 보기 드문 훌륭한 책이다. 최인철, 프레임 저자. 매우 유용한 책이다. 유례없을 정도로 지식에 접근하기 쉬워진 세상에서 이를 가장 적절히 활용할 사람들의 핵심 특성을 묘사한다. 독자들에게 열정을 쫓고 그것을 지속하는 힘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살만 칸 아카데미 설립자. 많은 깨우침을 주는 책이다. 선천적으로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다시 도전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인생의 정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에드 비에스터스. 에베레스트를 비롯 히말라야 14자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서문. 평범한 나는 어떻게 천재들의 상을 받게 되었나.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받게 된 상이었다. 아버지에게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자라서 제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천직을 찾을 거예요.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요. 거기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여전히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길게 보면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어른이 된 지금은 이 주장을 증명할 과학적 증거도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강한 집념, 즉 그릿은 변화하는 특성이라는 사실과 이를 기르는 방법도 연구를 통해 알고 있다. 이 책은 내가 그릿에 대해 알아낸 모든 사실이 요약되어 있다. 나는 이 책을 탈고한 뒤 아빠를 뵈러 갔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한 장씩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아버지께 읽어드렸다. 10여 년째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는 아버지가 책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아버지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듯 했고 책을 다 읽어드리자 나를 바라보았다. 영혼 같은 순간이 지나간 뒤 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내게 미소를 지었다. 그릿이란 무엇인가? 일부.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우리는 왜 재능이 현혹되는가?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당신의 그릿을 측정하라. 그릿의 성장. 2부.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안에 그릿을 기르는 법.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높은 목표의식을 가져라.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3번째,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 강력한 그릿 문화의 힘. 천재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제1장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그가 받은 신병훈련은 웨스트 포인트의 기초훈련인 비스트만큼 끔찍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유사했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현재의 역량으로는 버거운 도전 과제들이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일부는 정말 그만뒀지만 메시우스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위기 대처 능력과 재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 실제로 훈련 도중에 포기하는 신병들 중 그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특성인 듯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했다. 그녀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때도 본인이 가장 가혹한 비평가였죠. 큰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끈기가 남달랐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끈덕지게 자신의 일에 매달렸을까? 그들 대부분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늘 부족해 보였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는 자신에게 정말로 만족을 느꼈다. 그들 각자가 비할 바 없이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목표의 달성만큼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지루하고 좌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은 추호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오래 지속됐다. 요컨대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이고 이는 2가지 특성을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라는 그릿의 뜻을 한국어의 한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되 문맥에 따라 투지와 의지로 번역했다.
어떤 사람이 비스트를 통과하는가? 그릿은 어디에서든지 통하는가? 어떤 사람이 비스트를 통과하는가? SAT 점수, 고등학교 석자, 리더십 경험, 운동 실력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종합 전형 점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릿이다. 그릿은 어디에서든지 통하는가? 각종 분야별로 성공에 도움이 되는 특수 속성과 장점에 상관없이 그릿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 잠재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의 차이. 그릿이 높은 아이들이 나중 라운드까지 진출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스크립트 내셔널 스펠링비 대회. 그릿이 높은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펠링비 대회에 출전했다. 제2장 우리는 왜 재능에 현혹되는가? 교직에 있으면서 재능이 성취를 좌우한다는 확신이 줄어든 반면에 노력의 결실에 대해 점점 흥미를 갖게 됐다. 성취의 근원을 찾아서. 윌리엄 제임스가 사람들마다 목표 추구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라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사이언스에 기고했는데 글의 제목은 인간의 능력이었다. 인간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쯤 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불은 사위어 가는데 공기구멍은 거의 닫혀있는 상태와 같다고나 할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아주 일부분만 활용하고 있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 최대치 이하의 열의를 보이고 최고치 이하로 행동한다. 재능을 편애하는 사람들. 재능과 노력에 대한 우리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우리가 중시한다고 표명하는 신념과 마음속 깊이 더 가치를 두는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재능 중심 경영이 불러온 파국. 우리가 재능 신화를 버려야 하는 이유. 내가 볼 때 재능에만 집착하는 자세가 해로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 재능만 집중 조명함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릿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낼 수도 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 교사를 만나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는 말 대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알겠어?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코프먼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학습 장애아 뿐일까? 아니면 나도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난생 처음 하게 되었다. 제3장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몇 년 전 승부욕이 강한 수영선수들을 연구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최상급 기량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및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거나 우연히 깨치고 주의 깊은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종합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부분 동작들 중에서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동작은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 탁월한 기량이 나올 뿐이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우수한 기량을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탁월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니체가 내린 결론도 댄 챔플리스와 똑같았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하면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에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을 결합시키는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을 열어둘 수 있다. 그들은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우리가 붙인 이름대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은 부수적인 것들을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재능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말한다.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할 때의 결과물이다. 노력을 통해 기술이 생긴다. 동시에 노력은 기술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 워런 맥켄지 1만 개 이상의 작품을 만드는 장인. 역시 예술가였던 죽은 아내와 그는 초창기에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았던 젊은 시절에는 도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인도 하고 보석 세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르네상스인처럼 만능이 돼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곧 한 영역에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쪽이 여러 영역에서 아마추어로 머무는 것보다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소묘와 회화, 실크스크린 작업도 그만두고 텍스타일 디자인도 접고 도예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영역은 도예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1만 개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다. 작업이 수월해지고 맥켄지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작품의 수가 늘어났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동시에 그가 세상에 내놓는 훌륭한 작품의 수도 증가했다.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존 어빙, 난독증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까지. 읽고 쓰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에 어빙은 어떤 일을 아주 잘 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제 경우에는 2배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듭해서 하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일을 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원고를 계속 검토할 지구력 하나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쓰는 소설에 자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고를 계속 검토할 지구력 하나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번째 소설을 출간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작가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고쳐쓰기입니다. 저는 소설이든 각본이든 초고를 완성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고를 수정합니다. 그는 노력을 통해 대가가 되었고 노력 끝에 얻은 대가의 필력으로 나를 포함한 수백만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 작품을 탄생시켰다. 윌 스미스, 죽거나 혹은 끝까지 하거나.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자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윌 스미스. 내가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의 근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런닝머신을 설정함으로써 지구력과 의지력을 측정해냈다. 그들은 런닝머신에서 힘겹게 달린 시간이 피험자의 유산소 능력과 근력뿐 아니라 스스로를 다그칠 용의 또는 너무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중지하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세의 런닝머신에서 달리는 시간은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해주는 신뢰할 만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릴 때에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디 앨런, 그만두지 않는 힘. 다작 작가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 내가 지켜보니까 작가가 꿈이라고 말하지만 첫 단계에서 실패하고 실제로는 희곡 한 편, 책 한 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비해 일단 희곡이나 소설 한 편을 실제로 완성한 사람은 뒤이어 연극으로 상연하거나 책으로 출간하더군요. 일단 출석만 하면 8알은 성공이다. 모든 코치와 운동선수가 말해주듯이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길을 막 접어들었다가 그 길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작할 때는 들떠서 열심히 하다가 첫 번째 큰 장애물이나 긴 침체기를 만나자마자 영원히 포기해버리는가.
윌 스미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재능과 기술은 두각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기술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다듬을 때만 향상됩니다. 나는 여기에 기술이 성취와도 다르지 않다는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 4장. 당신의 그릿을 측정하라. 그릿은 강도보다 지구력이라는 말을 서둘러 덧붙였다. 그러니까 1, 2년 동안 똑같은 에너지로 그 사업을 추구한 후에 내게 이메일을 보내줘요. 그때는 학생의 투지에 관해 더 말해줄 수 있겠네요. 단지 열심히 한다고 그릿이 있다고 하진 않아요. 그것은 그릿의 일부분일 뿐이죠. 왜죠? 우선 탁월성에 도달하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 다음에 그 기술들을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내야 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말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릿은 학생이 매우 관심 있어서 계속 고수할 용의가 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군요.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그냥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사랑을 지속시켜 나가야만 하죠. 열정에도 끈기가 필요하다. 그릿을 구성하는 두 요소는 열정과 끈기이다. 평가하는 지표. 열정의 강도보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됐다. 열정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시간이 흘러도 얼마나 꾸준히 목표를 고수하는지 묻는다. 열정은 오랫동안 한결같이 계속 몰두하는 모습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단어인가? 어떤 사람들은 더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열의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열의는 드물다는 것이다. 캐들먼은 열정이 드러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는 그의 마음속에 감춰진 작은 보석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발견이 아니라 능동적 구성의 과정이었다. 캐들먼은 열정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열정을 만들어냈다. 소위 열정이 폭죽 같다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폭죽은 순식간에 찬란한 불꽃이 사라지고 휙 소리와 몇 줄기 연기, 화려했던 기억만 남긴다. 반면에 캐들먼의 여정은 나침반과 같은 열정을 보여준다. 나침반은 만들고 방향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맞춰지면 길고 구불구불한 길에서 원하는 곳으로 끝까지 길을 안내해준다. 당신의 최상위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에게 인생 철학이 있습니까?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려는 일을 묻는다.
그릿의 요소 중에서 열정에 관한 질문한 것이다. 캐럴의 철학은 무슨 일이든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라이다. 경력 가운데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목표를 돌아본 계기가 됐다.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왜냐하면 이라는 답변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목표의 위계에서 최상위 목표에 이르게 된다. 최상위 목표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다. 일부 심리학자는 최상위 목표를 궁극적 관심이라고 부른다. 나는 최상위 목표를 하위 목표의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나침반으로 생각한다. 시버의 얘기를 듣노라면 그의 생활이 너무 우울할 것만 같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나는 공을 던질 때 행복해요. 야구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정한 일입니다. 공을 잘 던질 때 행복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열정은 단순히 관심이 있는 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최상위 목표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둔다는 의미다. 변덕스럽지도 않다. 열정은 날마다 잠들 때까지 생각했던 질문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옆 걸음질 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열망한다. 극단적일 경우 그런 집중력이 집착으로 불리기도 한다. 열정이 있다면 모든 행동의 의의를 궁극적 관심, 즉 인생 철학에 부합하는 데서 찾게 된다.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든다. 당찬 포부에 숨겨진 문제점. 그릿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피드 캐럴이 인생 철학이라고 부르는 최상위 목표는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해서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의 많은 활동을 구조화해준다. 투지가 강한 사람의 중간 목표와 하위 목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최상위 목표와 관련이 있다. 반면에 투지의 부족은 일관성이 부족한 목표 구조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수준 또는 하위 수준 목표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목표 체계에는 상위 목표는 있지만 이를 지시해줄 중간이나 하위 수준의 목표들이 없었다. 목표 긍정적 환상이라고 부른다. 도의적으로 옳은 결정이란 없으며 내게 맞는 결정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때로는 경로 변경도 필요하다. 그린벨의 신조 중 하나는 임기응변, 적응, 극복이다.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면 또다시 시도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지당한 충고다. 하지만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는 그린벨의 신조도 새겨들어야 한다. 노력이 재능보다 2배는 중요하다는 격언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다. 모든 만화의 공통점은 한 가지, 독자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다. 모든 만화가에게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었다.
단 한 가지 최고의 스타일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작품의 속속들이 배어있는 각 만화의 고유한 표현법이었다. 만화가 지망생들에게 우리 인생처럼 만화를 그리는 일도 10중 8구는 잘 풀리지 않으므로 작품을 한꺼번에 10점씩 제출하라고 조언한다. 위인과 일반인을 구분짓는 4가지 지표. 지속적 동기부여. 두 지표는 그립 척도의 열정 항목을 쉽게 바꿀 수 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삶과 대조되는 멀리 목표를 두고 일하고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보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정도.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음.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며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성향. 나머지 두 지표는 그립 척도의 끈기 항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의지력과 인내의 정도, 한번 결정한 사항은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하지 않는 성향, 끈기, 집요함, 완강함. 현재 인생이 보내는 거절 쪽지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그릿의 성장. 그릿은 유전이 되나요? 그릿과 유전, 환경의 상관관계.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첫째, 그릿과 재능 및 성공에 관련된 다른 심리적 특성 모두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둘째, 그릿 또는 어떤 심리적 특성도 단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진 않는다. 셋째, 추정된 유전율은 사람들이 평균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지만 평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그릿도 성장한다. 그릿의 전형들의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인생 철학이 생기고 거절당하고 실망한 뒤에도 툭툭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고 얼른 포기해야 할 하위 목표들과 좀 더 고집해야 할 상위 목표들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그릿이 성장하는 듯하다. 이런 성숙 가설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장기간 열정과 끈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본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성실성, 자신감, 배려, 평정심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는 20대와 40대 사이에 주로 찾아오지만 평생 인성 발달이 멈추는 시기는 사실상 없다. 인생 경험이 정확히 어떤 성격을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다. 소설가 존 어빙이 그랬듯이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거듭하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그 정도 열심히 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현실을 배우게 된다. 인간의 특성에 대한 통찰력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나이와 함께 변하는가? 바로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 훈계의 효과는 본인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 성숙의 원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점점 증가하는 상황의 요구에 맞춰 적응해 간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이 습관이 된다.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 그릿이 발달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발달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못하겠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어. 그들은 모든 자기 행동의 지침이 되는 단 하나의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만큼은 위에 열거된 발언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는다. 성숙한 그릿들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이 드러났다. 첫째는 관심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조사했던 그릿의 전형들도 모두 자신의 일 중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이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은 잡일이지만 참고하는 일이 적어도 1~2가지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서 흥미를 발견한다. 계속 일에 매력을 느끼고 아이와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둘째는 연습이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간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수의 목적의식을 일찌감치 깨닫지만 다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 동안 절제하며 연습한 뒤에만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릿의 마지막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진다. 이미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느끼는 일이 있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며 서서히 목표의식을 발전시켰고 어떤 역경에도 끄떡없이 나아갈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까지 넘칠 수도 있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 4가지의 심리적 자산은 성품처럼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훈련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다. 한마디로 당신 내부에서 그릿을 길러나갈 수 있다. 제2부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안에서 그릿을 기르는 법.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당신의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내일 당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어요. 단순히 나는 내일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일이 기대돼요. 당장 스튜디오에 나가고 싶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른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또는 수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정을 쫓는 건 정말 허황된 일일까? 젊은이들에게 세상에 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그렇게 허황된 일일까? 지난 10여 년간 관심에 대해 연구한 과학자들은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 관심과 일치하는 일을 할 때 직업에 훨씬 만족감을 느낀다. 둘째, 사람들은 일에 흥미로울 때 높은 성과를 올린다. 본래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일과 직업이 일치하는 직원이 실적이 좋고 동료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며 한 직장에 오래 다닌다. 또 개인적 관심사와 전공이 일치하는 대학생이 학점도 좋고 중퇴할 가능성이 낮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열망과 열정, 우리 관심의 정도이다. 열정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 당신의 흥미와 상상력을 사로잡는 일과 직업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물론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다. 내가 면담한 그릿의 전형 대부분이 여러 관심사를 탐색하며 수년을 보냈고 처음에는 평생의 운명이 될 줄 몰랐던 일이 결국 깨어있는 매 순간과 종종 잠들었을 때까지 차지하는 일이 됐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럽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출발점부터 달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살지 정확히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에게도 그 이전에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다. 열정은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슈워츠는 젊은이들이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직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상대를 찾는 데 겪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슈워츠는 직업을 좋아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길 거라는 신화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라고 말한다. 한동안 일해보고 상당히 깊이 관여해봐야 미묘한 사항들을 알게 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 일이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재미없고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처음에는 몰랐던 많은 면을 알게 되고 결코 이런 점들을 완벽히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 첫째, 아동계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 중학생 나이에 분명하고 확고한 열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단지 대체로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파악하기 시작할 뿐이다.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긴다. 관심사의 발견 과정은 혼란과 우연성이 존재하는 비능률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처음에 관심사를 발견했을 때에는 종종 본인도 모르고 넘어간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뒤에 이제 열정의 대상을 찾았는지 며칠에 한 번씩 초조하게 자문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행동이다. 셋째, 관심사를 발견한 뒤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켜야 한다. 처음에 관심이 생긴 후에도 계속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거듭거듭 흥미를 유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 가지 정보가 다른 정보, 또 다른 정보로 이어졌다. 관심은 부모, 교사, 코치, 또래 등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을 때 점점 깊어진다. 타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어떤 일이 점점 좋아지는데 필수 요소니 자극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과 자신감, 안정감은 더욱 명백한 이유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초반의 관심은 사그러지기 쉽고 모호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힘껏 기르며 다듬을 필요가 있다. 열정적 끈기를 만들어주는 부모의 역할. 초기에는 초보자들이 관심사에서 전념하고 싶은지 또는 관심을 끊고 싶은지 여전히 따져보는 중이므로 격려가 매우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관심사를 발견하고 열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초보자에게는 전문가와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초보 단계에는 격려와 자유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즐기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승리와 박수갈채도 필요하다. 물론 약간의 비판과 교정을 위한 피드백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습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들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제공하면 곤란하다. 초보자를 재촉하면 이제 막 올라온 흥미의 싹이 잘릴 수 있다. 한번 잘린 싹을 되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일에 강한 흥미를 보이며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3, 4년 후에 완전히 다른 일로 옮겨가기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지인들이 있다. 다양한 취미에 빠지는 행동은 해가 되지 않지만 끝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한 가지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골든의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다. 근본적으로 한동안 어떤 일을 하면 지루해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른 동물들은 타고난 본능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행동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거의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관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을 탐색하며 변화와 다양성을 희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나 작은가, 우리는 얼마나 배움에 목마른가를 내걸기까지 했다. 실비아는 초보자가 느끼는 새로움과 전문가가 느끼는 새로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초보자에게 새로움은 이전에 접촉한 적이 없는 대상이다. 반면에 전문가에게 새로움은 이전과 미묘한 차이가 있는 대상이다. 전문가는 축적된 기술과
지식과 기술로 초보자인 내가 보지 못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관심사를 파헤쳐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당신도 열정을 쫓고 싶지만 아직 마음에 품은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먼저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보라.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가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다며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관심이 싹 튼 10대 시절을 회상해보라. 무엇을 해야 할지 한탄만 하는 졸업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실험해보라. 시도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이 확신하는 답을 출발점에서 해서 풀어나가라. 당신의 관심사가 아무리 모호해도 직업으로 삼기에는 몹시 싫은 일과 다른 것보다 나아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시작이다. 두려워 말고 축축하라. 좋든 싫든 관심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다. 옳은 일 또는 최선인 일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 방향을 정하라. 얼마간 시도해보기 전에는 그 일이 당신과 잘 맞는지 알기 힘들 수도 있다. 맞지 않은 답은 과감히 지워라. 언젠가는 상위 수준의 목표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겠지만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연필로 써라. 반면 이미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지 분명히 지각했다면 이제 관심을 발전시킬 차례다. 관심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발전시켜야 한다. 흥미를 또다시 자극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가라. 시간이 가면서 당신은 더욱 능동적이고 정보가 많은 학습자가 될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당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자신감과 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라. 당신의 뇌는 새로움을 갈구하기 때문에 다른 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며 그것이 가장 타당한 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고 싶다면 오로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의를 끄는 것은 새로움 속의 익숙함, 약간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익숙함이다.